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전례 없는 방송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대 시청률이 무려 43.7%를 기록하며 방송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월드컵 결승전이나 대통령 신년사에 맞먹는 수치로 새벽 방송으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새벽에 우연히 본 영상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봤달까요? 할아버지께서 그 영상 보시고 우셨어요. 옛날 마을 공동체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저런 따뜻한 모습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소련 시절 우리 마을도 저랬다며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우셨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저희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저 영상 이야기만 하세요. 다들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범한 지역 방송국의 작은 실수가 어떻게 전 러시아를 감동시킨 걸까요?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방송국 편성부 차장 안나 볼코바입니다. 제가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그럼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 밤 11시 45분, 저는 평소처럼 야간 편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연휴인 승전 기념일 황금 연휴라 시청자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죠. 도시 사람들은 모두 다차로 떠났고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휴만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특히 이런 가족 중심의 연휴일수록 더 그랬습니다. 아이 없는 34살의 이혼녀. 그게 제 현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에 집중하면 그런 감정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싫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조용한 방송국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갑자기 메인 서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자정부터 방송 예정이던 시베리아 호랑이 다큐멘터리 파일이 손상된 겁니다. 파일 크기가 이상하게 줄어들어 있었고 재생해보니 화면이 깨져 나왔어요. 백업 시스템마저 먹통이었죠. 15분 후면 방송인데 대체 프로그램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방송 사고가 나면 저의 책임이니까 식은땀이 났어요. 이미 몇 차례 경고를 받은 상태라 이번만큼은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부국장님께서 다음 실수가 마지막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편성부에서 3년 동안 일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비상용 콘텐츠 폴더를 뒤졌습니다. 온갖 파일들이 정리도 안 된 채 뒤섞여 있었어요. 오래된 다큐멘터리들, 공익광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었죠. 그 중에서 파일명에 자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8분짜리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용량도 적당했고 길이도 새벽 시간대에 적합했어요. 파일 정보를 보니 몇 년 전에 등록된 것 같았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제대로 못한 채 송출 시스템에 올렸어요. 어차피 새벽 시간이니 누가 보겠어요? 라고 생각했죠. 그때만 해도 이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정이 되었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었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논밭과 산등성이가 보였죠. 한국어 자막이 잠깐 보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연 다큐라면 어느 나라 것이든 상관없으니까요. 안심하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다음 프로그램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분쯤 지나 우연히 모니터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자연 다큐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던 거예요. 농업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나 싶었지만 분위기가 일반적인 농업 프로그램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늦었으니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더 이상하니까요.
시청자도 거의 없을 테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허리 아픈 일인데도 서로 농담하며 웃고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못 씹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주머니들은 노래를 부르며 일했습니다. 제가 알던 농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개인적이고 고된 일이 아니라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논둑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데 김치며 막걸리며 부침개를 서로 권하고 등을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러시아어는 아니었지만 화면 아래 자막이 나왔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도시락을 깜빡한 젊은이를 보더니 자신의 반찬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젊은이가 손사래를 쳐도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라는 표정으로 계속 음식을 올려주셨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또 다른 장면에서는 나이든 할아버지가 힘들어하자 젊은 남성들이 즉시 도와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 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작은 일들을 거들었죠. 물을 나르거나 도구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광경은 현대 러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저는 넋을 놓고 봤습니다. 태어나서 시골이라곤 가본 적 없는 도시 아이였는데 왜 그 풍경이 그렇게 그리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옛날 러시아의 모습 같았거든요. 예전엔 이웃이 가족이었단다. 누가 아프면 다 같이 도왔고 수학철엔 온 마을이 함께 일했지. 할머니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화면 속 모습을 보니 정말 그런 세상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차가운 도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웃과 인사도 하지 않고 사는 제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8분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어차피 새벽에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이웃들과 늘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안부를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5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통이었는데 금세 전화가 폭주했어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올 리가 없는데 이상했습니다. 설마 방송 사고라도 났나 싶어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그 영상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펑펑 우세요. 저거 소련 시절 코로즈 같아요. 다시 보여주세요. 어느 나라예요?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죠? 전화를 받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것도 연휴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니요. 게다가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전화하셨는데 대부분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년 전 우리 마을도 저랬어요.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서로 돕고 살았죠. 그때가 그립네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요즘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저 영상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다는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온 동네가 함께 농사일을 했어요. 어른들은 일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점심시간이면 모든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함께 먹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몰랐네요. 제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해봐서 안타까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또 다른 시청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많이 잃으셨는데 그 영상을 보시더니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함께 일하던 때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한 영상이 이렇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요.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실수로 내보낸 8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그것도 언어도 다른 외국 영상이 말이에요. 전화를 받으면서 저 자신도 왜 그렇게 감동받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던 무언가가 그 영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 진정한 소통이 있었던 겁니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재방송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새벽 방송에 대한 반응은 거의 없거든요. 하루에 전화 한 통 오면 많은 편인데 이날 밤에는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방송국 부국장이었거든요. 목소리가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예카테리나, 지금 무슨 일이야? 시청률 측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건가? 새벽 시간에 31.7%가 나올 리가 없잖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1.7%라니. 평소 새벽 시청률이 0.3%도 안 나오는 걸 생각하면 100배가 넘는 수치였죠. 이런 시청률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나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부국장님 전화를 받고 저는 급하게 시청률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0시 정각부터 0시 8분까지 시청률이 급격히 상승해서 31.2%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이런 수치는 중요한 스포츠 경기나 대통령 연설 때나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역 방송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죠. 부국장님, 시스템 오류가 아닙니다. 실제 수치가 맞아요. 지금도 재방송 요청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국장님은 즉시 방송국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시청률은 방송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거든요. 평소 조용하던 부국장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30분 안에 방송국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영상을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단순한 농사 영상이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리는 없었거든요. 분명 제가 놓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송출하느라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틀었습니다. 이번엔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죠. 영상 시작 부분에서 화면에는 경남 화계마을이라는 자막이 잠깐 나왔어요. 한국 영상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한국이라고는 K-파프이나 드라마 정도였는데 이런 시골 풍경은 처음 봤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농촌 마을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논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나왔더군요.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참여했어요. 인상적인 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줄에서 힘든 일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뒤에서 모를 나르거나 간식을 준비했어요.
아이들도 작은 바구니를 들고 어른들을 도왔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각자 할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논에 빠져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 다들 일손을 멈추고 달려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청년도 쑥스럽게 웃으며 다시 일어섰고 한 아주머니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의 따뜻함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실수를 비난하거나 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감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모내기 중간에 한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이 즉시 의자를 가져다 드리고 시원한 물을 건네주었어요. 할머니는 미안해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농사일을 하는 영상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러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하지만 이미 사라져버린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소련 시절의 코로즈나 공동체 정신 같은 건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더 자연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강제가 아닌 진정한 사람들 간의 사랑과 배려였어요.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인간관계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부국장님이 도착하셨을 때 방송국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시청자들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대부분 노인분들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더군요. 경비원이 당황해서 저에게 연락했어요. 예카테리나 씨, 지금 1층 로비에 사람들이 수십 명 모였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영상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저는 할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잊고 있던 걸 다시 생각나게 해줘서.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잖아요. 그저 실수로 잘못된 영상을 내보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시베리아 코로즈에서 일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고, 어떤 할머니는 우크라이나 고향 마을의 추수 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죠. 한 중년 남성은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함께 농장에서 일했던 기억을 이야기했어요. 모두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서로 도우며 살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부국장님이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광경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카테리나, 이건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야. 뭔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정말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시청률이 높게 나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방송된 한국 영상과 관련해서 협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총영사관 직원의 다음 말에 안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드리려고 연락했습니다. 그 영상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가능하다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문화 담당 영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그 영상은 한국 방송사가 제작한 농촌 다큐멘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 마을 품앗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저작권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 방송사에 연락했더니 오히려 기뻐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무단 송출인데도요? 한국의 품앗이 문화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줬다는 게 놀랍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전체 프로그램을 러시아 자막과 함께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품앗이.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영사님이 설명해 주셨죠. 품앗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노동 교환 방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농번기에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거죠.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교환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내일 당신이 나를 돕는 식으로요. 듣고 보니 정말 러시아의 코로즈나 수보트니크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이었죠. 영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국도 요즘은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를 만들어 전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러시아에서 이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총영 사관을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로 시작됐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던 무언가를 한국의 작은 마을이 보여준 거죠. 방송국에 돌아오니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심각하다기보다는 놀라웠다고 해야 할까요? 시청자 게시판이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됐고 방송국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중앙방송국에서 정식으로 그 영상을 전국 방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제가 직접 모스크바에 가서 이 현상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였어요. 여보세요, 예카테리나 씨죠? 우리는 고려인 3세대입니다. 어젯밤 방송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 품앗이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던 바로 그거예요. 고려인. 스탈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한인들의 후손이죠. 그들이 러시아 극동으로 다시 돌아와 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1937년 강제 이주 때도 중앙아시아 황무지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품앗이로 살아남았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코끝이 찡해졌죠. 그들에게 그 영상은 단순한 농촌 풍경이 아니라 조상들의 삶의 방식, 생존의 지혜였던 겁니다. 고려인 문화센터 회장님은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우수리스크에도 아직 품앗이 전통을 기억하는 고려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와주신다면 러시아 속 한국 문화를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즉시 그 제안을 국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국장님도 이제는 이 현상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는 걸 아셨는지 특별 기획을 만들어 보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음식을 들고 나와 나눠 먹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방송 봤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각자 조금씩 가져와서 나눠 먹으니 정말 좋네요. 8분짜리 영상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작은 온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우수리스크로 취재를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고려인의 역사를 공부했어요. 1937년 10월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 살던 17만 명의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는 사실. 6,000km를 화물칸에 실려간 사람들.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수리스크역에 내리자 고려인문화센터 회장님이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환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정말로 수십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계셨어요. 그중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이 마을 최고령자 김마리아요. 93세. 강제 이주 때 6살이었어.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사진들.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이게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찍은 거야. 봐, 다들 얼마나 말랐어. 그런데도 김치를 담그고 있지. 사진 속 사람들은 뼈만 앙상했지만 땅에 묻은 항아리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배추가 어디 있었겠어? 양배추, 무, 당근 구할 수 있는 건 다 넣었지. 고춧가루도 없어서 파프리카를 썼고. 그래도 김치는 김치야. 그 맛의 고향을 느꼈으니까. 옆에 계시던 또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김치 항아리를 묻을 때는 온 동네가 나왔어.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엔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엔 같이 먹더라고. 맛있다고. 이야기를 들다 보니 품앗이와 김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함께 나누고 돕는 정신. 그게 고려인들을 살린 거였죠. 오늘 특별히 김치를 담가볼까 해요. 김마리아 할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러시아 사람한테 우리 김치 담그는 법을 보여주고 싶어서. 준비된 재료들을 보니 한국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양배추, 비트, 파프리카, 딜. 하지만 할머니들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자, 이렇게 양배추를 4등분하고 소금물에 담가. 농도가 중요해. 할머니들이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옆에서는 젊은 고려인들이 메모하며 배우고 있었죠. 우리 세대는 제대로 못 배웠어요. 4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 되려고 한국 것을 다 버렸거든요. 이제야 후회해요. 김치를 담그면서 할머니들은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제이주 첫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 먹을 게 없어서 다 죽는가 했는데 김치 덕분에 버텼지. 비타민이 있어서 괴혈병도 안 걸렸고. 맞아, 러시아 이웃들이 우리 김치 먹고 기운 찬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물물 교환이 시작됐지. 김치랑 빵이랑 바꿔 먹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교류의 매개체였다는 걸. 생존을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김장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 김치 담근다고 들었어요. 구경해도 돼요? 작년에 할머니가 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어느새 문화센터는 러시아인과 고려인이 뒤섞인 김장 교실이 됐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며 함께 웃고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스리스크에서 돌아온 저는 정규 방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의 정첫 회는 당연히 품앗이 특집으로 정했죠. 처음 실수로 내보낸 영상과 안동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고려인들의 역사를 엮어서 구성했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어요. 실수가 아닌 정식 편성인데도 사람들이 봐줄까? 금요일 저녁 7시 드디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정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품앗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을 맡았어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먼저 화계마을의 모내기 영상이 나갔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어 자막과 해설과 함께 전체 버전으로요. 그 다음엔 제가 우스리스크에서 만난 고려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937년 강제이주 당시에도 고려인들은 품앗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생존의 방법이었어요. 방송 중간중간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폭발적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도 전쟁 때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살았대요. 고려인들이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갑자기 품앗이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국 홈페이지가 또 다운됐습니다. 품앗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한 거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에서 작은 품앗이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화분 가꾸기를 함께하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도우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치 담그기 모임도 여러 곳에서 시작됐죠. 며칠 후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화계마을의 이장님과 몇 분의 마을 어르신들이었어요. 러시아 방송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면서 직접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우리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품앗이는 단순히 일손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 후로 제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끙끙대던 일들을 동료들과 나누니 훨씬 쉬워졌죠. 외로웠던 연휴도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몇 달 후 러시아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이 러시아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체 문화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품앗이 모임이 생겨났고 김치 담그기 교실도 열렸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고려인 할머니들이 만든 김치, 화계마을에서 보내준 쌀, 러시아 시청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한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러시아 할머니와 한국 할머니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그림. 아래엔 삐뚤한 글씨로 정이라고 쓰여 있죠. 오늘도 러시아 곳곳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들이 모여 김장을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시장에서 상인이 손님에게 덤을 얹어주며 정이 있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모스크바의 한 가정에서는 할머니를 기리며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요. 8분의 실수가 가르쳐준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의 이름은 정이라는 것. 내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웃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품앗이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시작되겠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의 정과 품앗이 문화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